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2010년도에 크로스핏 대회, 국내에서 최초로 열렸던 크로스핏 대회에 대해서 좀 정보를 드렸었습니다. 제 근거, 제 어떤 경험에 근거한 그런 정보를 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예고한 대로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마 2011년 한 해만도 다 오늘은 커버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정확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크로스핏 대회, 제가 2010년에 크로스핏 대회를 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사실 크로스피터들을 위한 대회이지 크로스핏 대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크로스핏은 브랜드예요, 브랜드. 운동 방법이자 어떤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이제 불편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브랜드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마크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이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단어나 크로스핏을 가지고 이제 상업행위를 할 때 무조건 크로스핏 HQ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크로스핏 대회에도 크로스핏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무슨 크로스핏 이런 대회, 크로스핏 ABC 대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절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서 크로스핏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크로스핏은 이제 브랜드이기 때문에 하나의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에서 여는 오피셜한 대회는 이제 무조건 크로스핏 본사죠, HQ에서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핏 게임즈를 계속 2007년부터 해서 쭉 열고 있었고, 2010년도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스테디움 같은 데를 들어가서 이제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2011년에 이제 월드와이드 전 세계의 크로스핏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픈이 되죠. 월드와이드. 그리고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에 이제 리복이라고 하는 스폰서가 붙게 됩니다. 2010년부터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어떤 계약 체계에 따라서 10년 정도 계약을 했고, 이 크로스핏 게임즈의 이렇게 타이틀 스폰서로서 게임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토어에도 리복이 들어가 있었고요. 어쨌든 크로스핏과 굉장히 협의를 잘해서 크로스핏과 관련된 옷들이나 신발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이쪽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첫 시작부터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는 없어서 아마 저희가 2011년에 크로스핏 제품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11년 초에는. 어쨌든 리복에서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라고 하는 크로스핏 게임즈의 이제 타이틀 스폰서로 붙게 돼서 이제 리복 크로스핏 게임즈라는 타이틀로 2011년에 월드와이드 전 세계에서 크로스핏을 하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오픈이 됐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얘기 드렸듯이 정식 지구에서만 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 그 당시만 해도 정식 지구는 한 개밖에 없었고, 그 삽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로스핏 대회에 어마어마하게 포커싱을 둔다든지 크로스핏 자체에 포커싱을 두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회를 당연히 열렸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때는 보면 이제 기준이 이런 거였죠. 영어로 unaffiliate, 그 다음에 affiliate 해가지고 이 지부 등록이 되어 있느냐, 크로스핏, 그다음 지부 등록이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참여하는 그 기준이 약간 달라지죠. 지부 등록이 되어 있는 데서 측정을 하면 그쪽에 있는 이제 그 오피셜한 저지가 있을 거고, 그 저지의 어떤 승인에 따라서 이 이제 박스 오너나 대표님이 승인을 해줘요. 거기에 대해서 그 기록 인정을 해주면 이제 그 기록이 등재가 되죠. 그러니까 영상 같은 걸 따로 찍지 않아도 돼요. 근데 unaffiliate, 지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체육관에서 또는 가라지즘 아니면 또는 헬스장 이런 데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인증을 해야 됐었어요. 오픈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 당시에 지부 등록이 돼서 제대로 이렇게 크로스핏을 하는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선수들이 unaffiliate로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상위 50명을 선발을 해요. 오픈 아시아 지역에서 상위 50명. 월드와이드인데 전 세계를 다 해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나눴어요. 이 오픈도. 그래서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까지 두바이까지 이렇게 다 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리저널 아시아 이제 오픈 지역을 하고 뭐 미국은 워낙 체육관들이 많기 때문에 주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었고 그다음에 뭐 유럽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호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약간 큰 틀로 오픈을 나눴죠. 그래서 오픈에 참여한 사람들이 들 중에 상위 50명이 이 아시아 리저널에 출전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이 아시아 리저널에 출전을 해서 지역별로 다르지만 이 다른 좀 이제 경쟁력이 있는 운동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 데는 1위부터 3위까지 선수는 게임지로 이제 가는 티켓을 얻는 거예요. 아시아 리저널에서는 딱 한 명만 1위만 게임지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한참 운동을 뭐 열심히 하고 있었고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코칭을 받는다거나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제가 일하고 있는 PT샵 뭐 동네 뭐 집 앞에 뭐 이런 데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게임즈나 이런 무대를 밟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컸죠. 당연히 처음 열리는 대회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오픈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1.1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오픈은 이제 시스템이 일주일에 운동 프로그램을 한 개씩 알려줍니다. 어떤 운동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픈을 할 때는 5주가 아니라 6주를 했었어요. 11.5. 지금은 다 5주로 이제 정해졌는데 12년부터는 요 맨 처음 오픈 때는 6번을 했죠. 6주 동안 운동을 하고 주마다 한 번씩 주마다 운동을 한 개씩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뭐 운동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그 동영상을 찍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인증을 해야 되고 룰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저징은 어떻게 보고 뭐 기록은 어떻게 측정하고 이런 것들 다 알려줍니다. 동작 스탠다드. 맨 처음에 이제 어떤 게 나올까? 그리고 이제 매주 목요일인가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 이제 오픈이 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해당 사이트에. 그 리더보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순위별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부푼 마음을 갖고 첫 번째 오픈 와드가 나오기를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더블 언더, 줄넘기 2단 뛰기와 바벨로 하는 스네치 동작이 나왔었어요. 아마 기억이 안 나요. 10분 엠랩이었던 것 같고 이거는 좀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은 제가 뭐 30개, 35개 더블 언더 15개 스네치예요. 스네치는 무게가 여자는 55, 남자는 75파운드. 우리나라 그냥 킬로그램으로 하면 35, 75니까 65, 35kg 정도 되겠네요. 더블언더 2단 뛰기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 나온 거예요. 10분 동안 최대한 많이 해. 어떻게 30개 더블언더를 하고 15개 바벨로 스네치를 합니다. 바닥에서 이제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거죠. 요 바닥에서 완전히 쭉 뻗었을 때 이제 완전히 락아웃 다 시키고 해서 요거를 15개를 하는 거예요. 35kg. 뭐 무겁지 않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힘이 없다, 아무리 이제 뭐 기술이 없어도 이 정도 무게는 그냥 힘으로 좀 반복을 할 수 있는 무게죠. 근데 저는 멘붕이 왔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이 더블 언더라는 동작에 제가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 맞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잘 안 하던 동작들이었거든요. 더블 언더를 많이 안 하던 동작인데 갑자기 이제 이벤트 1에 11.1 처음에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안 되는데 이제 줄넘기를 갖고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지금같이 막 줄넘기가 뭐 스피드 로프나 뭐 이런 줄넘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뭐 김수열 줄넘기나 뭐 이런 일반 우리나라에서 그냥 구할 수 있는 그런 줄넘기를 구하는 거지. 뭐 어떤 줄넘기를 뭐 프로페셔널하게 선수용 막 이 동작을 잘하게 하는 약간 장비빨을 세울 수가 없었던 시기였죠.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잘 세워줘. 왜냐면 미국에서 어차피 시작된 운동이기 때문에 워낙 그런 이제 작은 비즈니스들이 약간 시작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어쨌든 더블언더가 굉장히 안 되던 차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열심히 더블언더를 연습을 하고 측정을 아마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영상을 찍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 촬영이랑 뭐랑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차가 없었는데 영상 촬영이랑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한강으로 나갑니다. 기양 찍는 거 좀 이렇게 좀 넓은 데서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하자. 한강으로 나가서 줄넘기랑 바벨, 플레이트 다 이제 가지고 나가죠. 제가 그때 차가 없어가지고 아는 동생이 와서 차 보고 실어주고 한강에서 이제 영상 측정하는 거 체크해주고 뭐 저지해주고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 촬영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그래도 이단뛰기가 잘 안 되는데 막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바람이 막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뭐 체육관, 크로스핏 체육관이면 체육관에서 측정을 했으면 됐겠죠. 바벨로 뭐 던질 수 있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우리나라에 뭐 정식적인 그런 크로스핏 체육관이 정식 지부가 많이 있지도 않았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다 보니 그리고 뭐 어디에서 바벨을 막 던지고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망쳤죠. 네, 망쳤습니다. 바람 더불어서 이단뛰기가 잘 안 되는데 바람까지 불어봐요. 막 계속 걸리죠. 막 이게 체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전완근이나 뭐 호흡도 호흡인데 전완근의 피로도가 이제 굉장히 누적이 되면서 요 스트레치 할 때도 이 반복수가 무게가 무거워서라기보다는 이 전완근이 지쳐가지고 반복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후로도 오픈 와드로 한 두세 번 정도 더 나와요. 거의 한 두 번 더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첫 번째 이벤트를 망치고 나니 이제 순위가 굉장히 안 좋죠. 순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실망을 했죠. 이게 순위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전체적인 기량이 저보다 떨어지는 분들이 저보다 요 테크닉이 좋으니까 더 쉽게 반복을 해서 더 많은 기록이 나온 거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11.2에서 여러분들 이제 썸네일의 제목 보셨잖아요. 이 사람도 썸네일로 낚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낚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크로스핏 대회의 예선전이잖아요. 지역 예선은 아니지만 섹셔널. 그 지역 예선 전 단계의 온라인 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회 일부예요. 이거는 대회 일부.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와드를 할 때 이 두 번째 11.2가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핸드 릴리즈드 푸시업, 그리고 박스 점프 이렇게 세 가지 종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때 뭘 했었냐면 뭔가 이 크로스핏을 좀 알려야 되겠다는 또 그 사명감 이런 것들이 또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어떤 곳에서 이 오픈화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어디에서 매달려야 되거나 이런 게 없고 뭐 바벨을 이용하면 되고 그다음 박스 점프 이런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영상 촬영을 어디에서 찍기로 결정을 하냐면 강남역에 지금 M스테이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촬영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이제 게릴라 프레쉬 와드 같이 뭐 원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운동 이 오픈화들을 측정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저도 거기에서 측정을 했죠. 근데 이제 이 굉장히 이제 이 측정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어쨌든 이 근처에서 체육관을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뭐 박스 점프나 뭐 몇 가지 박스나 플레이트 같은 걸 가져왔었어요. 근데 바벨이 아무튼 없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탄력봉이 없었나? 탄력봉 클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보광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합니다. 보광동 종점인가? 아무튼 거기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421번 버스를 타고요. 바벨을 들고 버스를 탑니다. 차가 없으니까 저는 그때 차가 없었거든요. 뭐 자전거 모토바이를 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차에 바벨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카드를 찍으니까 버스 기사님이 뭐야? 뭐 하는 놈이야?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바벨 들고 타서 이렇게 이제 손잡이 이렇게 잡고 바벨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뭘 들고 타는 거 뭐 웬만한 장바구니 뭐 이런 거는 들 수 있는데 그 생소한 바벨 몇 기를 들고 타니까 사람들이 뭐 주변에서 약간 수근덕거리진 않았어요. 저는 어디 가서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한 듯한 뭔가 있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예전에 그 썰은 나중에 한번 또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 들고 타서 어디서 내렸냐면 정확하게 강남역에서 내렸고 그 CGV 건너편 쪽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딱 내려가지고 바벨을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엄청나죠. 지금이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 별로 없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을 어떻게 목에 이렇게 뒤에 들고 이렇게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벨을 어떻게 들고 왔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여성용 그냥 트레이닝반인데 이렇게 하면서 바벨 들고 이렇게 강남역 그 신호등을 건너서 건너편에서 신호등을 건너서 일어나서 그 건너가지고 그 CGV 쪽에서 강남역 M 스테이지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약간 뭐예요? 그 뭐 아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쫙 갈라집니다. 사람들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막 이렇게 막 웃는 분도 있고 막 뭐 진짜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크로스핏 알려야겠다라는 그 사명감 막 또 크로스핏 박힌 옷 입고 가서 또 했죠. 그 사명감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강남역 M 스테이지에 도착을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이제 워밍업 시키고 뭐 이제 사진 자료나 영상 자료 이제 나갈 겁니다. 워밍업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와드를 했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뭐 워밍업 겸으로 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 막 매연 많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곳에서 영상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생각보다 또 빨리 지친 거예요. 이게 뭐 물론 이 와드 조합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뭐 아무튼 힘들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힘들었습니다. 뭐 15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와 이게 뭐 박스 점프나 이런 것들이 계속 호흡을 잡아먹고 그러면서 점점 영상 이제 곧 올려드릴 건데 점점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몸이 느려지는 게 있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상탄을 또 해요. 이렇게 상탄을 또 하고 막 영상 찍어서 참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우리는 이제 알린다고 크로스핏을 알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운동도 하고 뭐 다양한 운동들도 좀 보여주면서 뭔가 그 당시에 이제 크로스핏에 관심 있던 친구들이 또 모였고 그렇게 즐겁게 11.2를 합니다. 뭐 성적이 그게 또 그것도 잘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은 뭔가 그 대회도 대회인데 약간 알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좀 즐거웠던 경험이죠. 뭐 어쨌든 크로스핏을 알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걸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2까지 이렇게 마치고 이제 11.3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11.3배를 바닥에서 들었다가 이제 스쿼트 클린이라고 하죠. 앉아 받아가지고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는 완벽하게 락아웃 시키는 그 동작이었는데 5분 랩랩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5분 랩랩. 이거는 제가 그때 측정을 할 때 어디서 했냐면 한체대 역도장을 가서 했어요. 왜냐면 한체대 이제 제가 그때 서울 역도 동호회를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측정을 한체대를 가서 이제 뭐 편안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좀 진행을 했죠. 진행을 좀 했고 그런데도 이제 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옆에 조임새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이게 던졌을 때 어쨌든 옆으로 많이 안 튀어나가야 되는데 역도 플랫폼에서 자꾸 던지면 이게 막 바벨이 옆으로 조금씩 나가거든요. 그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이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정면을 보고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는데 막 돌아야 되고 이러면서 이게 별거 아니지만 그 1, 2초, 5초 이거의 차이에 따라서 기록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 11.2에서 또 굉장히 또 나름대로 제가 이제 바벨 고반복이나 이런 쪽은 좀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멘탈로 많이 했었어요. 힘이 저보다 분명히 센 사람들이 더 있었지만 약간 제가 멘탈로 좀 멘탈을 잡고 막 진짜 최대한 안 쉬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동을 해서 이제 이벤트 2에서 굉장히 좀 좋은 좀 성적을 거둡니다. 그래서 또 약간 그 리더보드의 순위가 좀 반등이 올라가고 요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오픈이 이제 6주차까지 갔어요. 6주차. 6주차에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7분 엠랩으로 해가지고 7분짜리 운동이 나오는데 이제 아주 크로스핏에서 유명한 그 조합이죠. 7분. 근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냐면 개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36, 9, 12, 뭐 12, 15, 18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스러스터. 바벨 프로트랙에서 스쿼트를 했다가 머리로 쭉 완전히 밀어주는 스러스터. 이게 100파운드 나왔어요, 남자. 그다음에 체스트바 풀업. 네. 이게 풀업을 하는데 반동으로 어떤 반동이든 상관없고 이렇게 시작할 때는 발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 팔꿈치가 완전 펴져 있어야 되고 올라가서는 이 가슴이 바에 완전히 닿는 쇄골 아랫부분에 가슴이 바에 닿는 걸 체스트바 풀업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7분 동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3개 스러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3개 체스트바 풀업을 하고 그 다음에 6개 스러스터를 한 후 6개 체스트바 풀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3회 배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몇 분 동안? 7분 동안. 이와 그래서 약간 제가 이제 프렌에 대해서 항상 열심히 하고 좀 자신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와드 뭐 물론 이제 그때 당연히 뭐 이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 5등 52 이런 거는 저한테 큰 문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픈이라고 하는 성적 자체를 잘 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제일 잘하고 싶고 뭐 이랬었으니까 뭐 그냥 이게 아예 좀 저의 기록보다 훨씬 좋은 친구들이 또 있었는데 어찌 됐건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싶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마지막 와드를 하는데 이제 제가 어디로 가냐면 집 근처에 어떤 중학교를 가요. 중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그 영상이 아마 제 유튜브 채널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제목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야 돼서 아마 유튜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아는 분한테 아는 형한테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요. 어떻게 갔냐면 이제 바벨을 어깨에다 얹고 앞에 플레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 요 100파운드 만들어가는 바벨을 이제 오토바이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그 중학교까지 걸어간 거예요. 타고 갔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철봉이 이렇게 이제 킵을 할 수 있는 철봉이긴 한데 사실 약간 미끄러운 철봉 있잖아요. 그 놀이터에 있는 그런 철봉이었어요. 미끄러운 철봉.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바벨을 머리 위에서 던질 수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크거든요. 거기에서 체력 소모 이제 크기 때문에 이거는 측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개라도 더 하려면 최대한 그 측정을 할 때 가장 유리한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편안하게 바벨을 던질 수 있는 그 위치로 가서 영상 촬영을 하려고 중학교를 간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아마 뭐 한 100개 좀 넘기고 100개에서 110개 사이 아마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제 제가 뭐 리더보드를 이렇게 딱 그 화면에다 넣어드릴 건데 뭐 아마 아시아에서 제 기억에 5등에서 7등 사이였던 것 같아요. 5, 6, 7 요 세 개 중 사이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했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첫 월드와이드 오픈, 월드와이드에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오픈에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오픈 리더 오픈에 참여를 했고 여기에서 상위 50위는 리저널을 가는데 저는 5등에서 7등 사이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했고 그렇게 해서 뭐 만족스러운 나름의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두면서 이 오픈을 마치게 됩니다. 오픈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리저널을 당연히 가야죠. 그때 뭐 돈이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건 뭐 저한테 명예니까 리저널을 나가서 1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리저널 나가서 잘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들어가죠. 그 훈련은 제일 첫 번째는 술을 안 먹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워낙 술도 좋아하고 사실 이때 제가 약간 지금처럼 술도 안 먹고 정말 애슬림 마인드로 뭔가를 했었으면 정말 더 좋은 성적을 냈을 텐데 사실은 그냥 이제 운동 열심히 하는 건 있지만 이 운동 자체가 국가를 막 대표하고 막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은 뭐 어쨌든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라는 개념 그리고 내가 이제 그 계속 나의 어떤 미래를 꿈꿔가는 운동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컸지만 약간 좀 애슬릭적인 그런 마인드, 운동선수의 마인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먹는 것도 그랬고 뭐 어쨌든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시아 리저널 준비할 때는 이제 술을 딱 그러고 나서 한 달 반인가를 아예 안 먹죠. 안 먹고 준비를 합니다. 어쨌든
일단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오픈까지 제가 오픈을 했던 그것까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픈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이제 6주 동안 운동을 했었고 처음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운동을 크로스핏 하셨던 분들이 1세대 분들이잖아요. 지금 오픈 리더보드에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제가 뭐 리더보드를 풀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크로스핏 하셨던 분들이 뭐 다쳐서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왜냐면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보고 그런 정보를 그냥 따라하고 이러다 보니 어쨌든 뭐 기본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몸으로 또 어떻게 풀어야 되고, 뭐 지금처럼 뭐 가동성 운동이니 안정성 운동이니 뭐 코치가 수업을 진행을 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동네 헬스장에서 하거나 막 이렇게 동영상 보고 따라하던 시절, 한마디로 지금 유튜브 보고 그냥 따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야 레벨로를 가서 따왔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크로스핏을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 무슨 자격증 코스까지 가가지고 뭐 이틀에 1000부라는 자격증 코스까지 들으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운동들을 좀 많이 하셔서 부상을 당하시고 지금은 이제 크로스핏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어요. 뭐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운동 동작들이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뭐 그냥 쉬운 동작도 있어요. 뭐 하지만 어쨌든 이 동작들이 복합적인 동작들이고 전체적으로 기초 동작들이 잘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걸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근데 경쟁을 하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내야 되고 기록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상들을 많이 당했던 시기였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뭐 그 당시에 그렇게 또 열정적으로 해주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크로스핏 커뮤니티가 발전을 할 수 있었고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오픈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리저널은 또 스토리 리저널 하나만 갖고도 또 굉장히 또 말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복 관련된 설명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못했는데요. 이제 아마 그 설명은 아시아 리저널 갔다 와서부터 좀 뭔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좀 답답한 시기인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저도 운영할 때 최대한 그 권고사항 잘 지키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시죠. ABC 코치였습니다.